근데 자기가, 어머님들이, 자녀가 그걸 어떻게 풀어내가 가야 될지 그게 좀 막막하실 거예요. 근데 저는 오늘 그 막막함을 풀어드리고자 여기서 여러분들 입시 상황에서 입시가 딱 닥쳤는데 그 막막함을 풀어드리고자 오늘 제가 아는 모든 것들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노하우를 설명해 드리도록 하고 어머님들 제가 세 가지 상황에 놓이신 것 같아요. 뭐냐면은 점수는 좋은데 활동이 없다. 그 다음에 점수도 좋고 활동도 좋다. 또는 활동이 좋은데 점수가 좋지 않다. 그럼 어떻게 갈 수 있을까? 어떻게 차별화를 할까? 무엇을 쓸까? 결과적으로 자소서와 면접 말하기예요. 이 세 가지 상황에 처해 있으시다 하더라도 여기 상황에 속하신 분들 계시죠? 맞아요. 대부분이 다 이 상황이에요. 면접과 말하기인데 자기소개서 작성 포인트들 많이 보셨을 거예요. 뭐냐? 자기만의 스토리를 만들어라. 생활기록부를 꼼꼼히 공부해라. 그 다음에 입학 담당 부장 선생님의 의도 파악과 그것을 적용해라. 자기소개서에. 그 다음에 에피소드 중심으로 풀어라 라고 하는 이야기를 많이 들으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이거를 저는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게 아니에요. 이거를 지금 찍으셔도 소용이 없으세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집에 가서 안 보실 거예요. 그래서 그걸 사례 중심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저의 수업의 가장 큰 특징은 가치부여. 학생이 해온 활동에 대한 가치부여와 학교, 그 다음에 나를 분석하는 거예요. 이거를 선생님의 컨셉 컨설팅이라고 하는 것으로 아우러서 합격에 좀 더 가까이 갈 수 있도록 이 3박자가 이루어졌을 때 가능할 수 있을 거라고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지금까지 해온 활동 바꿀 수가 없어요. 그리고 지금 더 할 수가 없어요. 솔직히 2학기 때 조금 남아있기는 해요. 근데 많이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봉사활동 좀 많이 하시고요. 지금까지 해온 활동을 가치롭게 평가하실 수 있게 가치부여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아이들은 자신의 경험을 굉장히 낮게 평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전교 상위권에 들더라고 하더라도 너의 공부 방법이 큰 특징이 뭐냐라고 물어봤을 때 선생님 저 특별할 게 없어요 라고 대답을 해요. 제 기억에 남는 학생은 자기가 설명을 하고 녹음을 해서 다시 듣는 수업 방식으로 공부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특별하지 않대요. 그 이유는 자기가 평상시 때 하는 거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끄집어내줘야 돼요, 선생님들이. 그래서 사례를 하나 들려드리도록 할게요. 어머님들이 그런 자녀들 때문에 미리 준비를 해오신 분들이나 3학년 때 갑자기 특목고를 가려고 하시는 분들이나 어떤 것을 가치롭게 써내야 될지 걱정스러우신 거는 다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있는 자소서 내용을 어떻게 가치롭게 했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친구는 거창한 활동이 없던 학생이었고 성적은 좋은데 정말 중3 때 갑자기 특목고를 가려고 생각하는 바람에 아무런 것도 생활기록부에 없었어요. 근데 다행히도 이현희 선생님께서 생활기록부 관리 이렇게 해라 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저는 그거를 좀 생략하고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명문외고 영어과에 합격했는데 땡볕에서 교정의 풀을 뽑고 교정을 깨끗하게 만들고 친구들의 학교 생활까지도 즐겁게 자기가 만들었대요. 그리고 아름다운 학교를 만들 수 있었습니다. 저의 이러한 꾸준함으로 지금 풀 뽑기 하나만으로 꾸준함을 어필하고 있는 거예요. 꾸준함 하나만으로 작은 일에도 심혈을 기울이고 끝까지 책임지는 기업 컨설팅을 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이렇게 잘 쓰는 거 아니죠? 당연히 아시잖아요. 네, 다 제가 수정하는 겁니다. 너무 주옥 같은 글이 지금 모여있어요. 앞으로도 이렇게 뒤에 사례들이 너무 주옥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상상고 합격생이에요. 작년 합격생인데 이 친구 생활기록부를 보면서 아프리카 난민 체험을 했대요. 써있는 거예요. 생활기록부에. 너 대박이다. 너 합격한다. 아프리카까지 갔냐? 제가 그랬어요. 근데 알고 봤더니 물통을 들고 운동장 5바퀴를 돌았대요. 어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가치롭게 풀까? 이 친구의 꿈은 생명공학자였어요. 근데 그만 운동장 1kg 물통 들고 간 게 무슨 연관성이 있겠느냐? 그게 역발상이죠. 그게 선생님인 거죠. 왜냐면은 3학년 때 플런티어 봉사단에서 1km 거리까지 물을 길어 학교에 돌아온 난민 체험을 했습니다. 그들이 정말 필요한 물과 같은 사람, 생명을 존중하고 보호해주는 사람이 되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상상으로는 내가 그들에게 물을 전할 수 있는 생명길이 되어주길 바랍니다. 생명길이 자기가 뭐가 되겠습니다, 인재가 되겠습니다가 아니라 생명길이 되어주세요. 당당하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합격했죠. 네, 정말 저는 아프리카에서 갔다 온 줄 알았어요. 이번에는 정말 저를 너무 힘들게 한 학생이었어요. 한 달 내내 고민을 하게. 컨셉을 어떻게 잡아줄까? 이 친구는 진로와 꿈을 어떻게 잡아줄까 고민했던 학생인데 엄마 손에 이끌려왔어요. 지금 여기도 몇몇 보여요.
정말 오기 싫은데 아빠 손에 이끌려온 학생이 보여요. 근데 가능합니다. 어떤 케이스였냐면 이 친구는 내성적으로 보였어요. 제가 컨셉을 잡아줄 때 내성적으로 보이고 제가 질문을 했을 때 예, 아니오로 20초 안에 대답하는 친구였어요. 바로 대답이 하는 게 아니라 20초 만에. 너무 힘든 학생이었는데 365일 이 친구는 이걸 했더라고요. 정말 생활기록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근데 구석에 이게 보였어요. 제 눈에는. 365일 내내. 뭘 했을까요? 뭘 했을까요? 출석. 출석을 했습니다. 개근상을 받았더라고요. 다행히도. 그래서 제가 중학교 3년 내내 지각과 조퇴 없이 개근을 했습니다. 근면 손실에 대한 자부심을 갖고 있는 저 같은 상황이라면 개근의 가치는 크다고 생각합니다. 절대 이런 생각하지 않았었죠. 태풍의 눈처럼 내면한 조용한 성격에 두드러지지 않는 성실함을 지니고 있지만 목표에 대한 의지와 열정은 태풍처럼 힘차다. 제가 이 컨셉도 잡아준 거예요. 이런 생각 못하죠. 근데 이게 왜 제가 이런 이야기를 집어넣냐면 개근으로 성실함을 표현하고 근데 이 친구가 되게 내성적으로 보인다고 했어요. 컨셉을 어떻게 잡았냐면 겉으로는 태풍의 눈처럼 조용합니다. 근데 실제 저는 태풍처럼 강합니다. 열정이. 이렇게 표현함으로써 정말 면접장에 앉아있을 때 말도 못할 것 같이 생긴 이 아이가 자소서를 보니까 자기는 실제적으로는 태풍이래요. 그러니까 이런 아이구나 라고 하는 첫인상이 보여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가 학교와 나를 공부하라 입니다. 학교도 공부하고 나를 공부하라. 자소를 꼼꼼히 공부하라. 분석하라 라고 하셨는데 대부분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지피지기면 100점 베스. 아는 것이 힘이다. 어떻게 알아야 되냐면 저는 설명회를 제가 연사로 서지 않더라도 설명 자주 갑니다. 가서 입학 담당 부장 선생님들의 이야기를 많이 들어요. 그 이유는 그 안에 핵심이 들어있는 거예요. 말하는 도중에. 작년 포철고 설명회에서 담당 선생님께서 입학 담당 부장 선생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자기 딸을 악기를 지금 필수로 시키고 있대요. 그럼 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악기예요, 악기. 그리고 독서, 악기, 상위권 성적 이 세 가지가 중요하다고 저는 핵심으로 들었어요. 또 그걸 분석하고 그럼 그거에 맞춰서 그 아이들을 뽑아줘야 되겠다. 능력들을. 그래서 사례가 있죠. 뭐냐면 포철고가 원하는 인재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뭐냐면은 독서와 악기를 좋아한다 라고 했으니까 처음부터 동기 파트에 처음부터 죽은 시인의 사회를 읽고 내가 왜 제철고를 지원하는지 곰곰이 생각해봤다. 결론은 까르페디엠 현재에 충실한 삶을 사는 거다. 그래서 어떤 충실한 삶이냐? 악기까지 집어넣었죠. 선생님 추천으로 교내 관현악단에서 매일 연습을 하고 캐리비안의 해적을 친구들과 연습하고 화음을 맞췄다. 그래서 나는 이런 나의 본분을 알고 주어진 일을 꾸준히 하는 습관은 제철고에서 최상의 학업 실력을 유지할 수 있는 힘이다 라고 하는 동기가 있었어요. 이걸 만든 거예요. 그냥 이렇게 하고 싶어서 지원했어요. 보통 아이들은 이렇게 얘기하죠. 너 특목고에 왜 지원했니? 가까워서요. 그 다음에 기숙사가 있어서요. 그 다음에 또 뭐라고 얘기하죠? 친언니가 다녀서요. 어떤 학생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좋은 남자 만나려고요. 엄마들도 그런 생각을 좀 하시는 것 같아요. 서울대 가니까요. 근데 그거는 굉장히 단편적인 1차원적인 답변이에요. 학교를 알지 못하고 학교가 원하는 인재를 알지 못하고 내가 어떤 강점을 가진 사람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단편적인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학교를 분석하고 나를 분석해야 된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가 자기가 학교에 맞는 어떤 인재인지 나온 거죠. 그래서 두 번째로 이 학생의 또 자소서인데 이 친구는 평균 98점이었어요. 그럼 이거를 어필을 해야 돼요. 어필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보통 못해요. 왜냐면은 점수를 쓸 수가 없기 때문에. 근데 이제 쓰죠, 저는. 스스로 학업 결과에 점수를 매긴다면 10점 만점에 9.8점이다. 이런 메시지를 포철고 선생님께 전했어요. 그랬더니 전문가를 알아보는지 화답이 왔어요. 뭐라고 왔느냐? 우리 학교 와서도 9.8을 유지할 수 있겠니? 당연히 유지할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합격했죠. 그래서 이런 메시지를 전해줘야 돼요. 이미지에. 지금 엄마들도 보시기에 이게 지금 9.8점이 정말 9.8점처럼 안 보이시잖아요. 98점이에요. 98점. 그래서 선생님 이게 98점인지 뭔지 어떻게 알아요? 밑에 내용들이 다 그 정도 98점 되게끔 만들어서 썼죠. 그래서 또 다른 이제 포철고 사례가 있는데 이 친구는 어머님들 되게 자소서는요 한 번 생각하시면 안 돼요. 두 번, 세 번 거꾸로 역발상적으로 생각하셔야 돼요.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인성 영역에는 꼭 설렁탕 배달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반찬 배달을 했습니다. 장애인 친구들을 도와줬습니다. 라고 하는 것만 들어가는 건 아니에요. 제 생각으로는.
그 학생의 강점을 살리기 위해서 집어넣어주는 내용을, 컨셉을 잡아서 넣어주면 되는 거예요. 제가 보기엔. 그래서 이 친구는 교육학 교수가 꿈인데 어떻게 집어넣냐. 이게 인성 파트예요. 다르죠? 이게 뭘로도 보이세요? 지금 자기주도 파트로 보이세요. 보통은. 어떻게? 저는 우리 반 공식 과외 선생님입니다. 5,000년 기록에 방대한 역사를 공부할 때 이런 식으로 했고요. 수학 공부를 할 때 이런 식으로 했어요. 수학은 제가 좀 핵심적인 단어들이 들어있어서 뺐습니다. 근데 지금 이게 보통 자기주도로 들어가거든요. 근데 이 친구는 제가 사전 면담을 보냈어요. 포철고에. 넌 갈 수 있겠다라고 해서 제가 저 판단하에 보냈어요. 보내서 어느 정도 오케이 긍정적인 사인을 제가 받았기 때문에 좀 너는 좀 기발하게 자기 주도를 어필하자라고 해서 이런 내용이 들어간 거였죠. 그래서 자기 주도와 인성 파트까지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친구는 굉장히 공부를 잘하는 학생처럼 보였어요. 실제적으로는 까불이었죠. 그리고 포철고에서 선생님들 담당 선생님께서 입학 담당 부장 선생님께서 상대성 이론이라든가 군주론 이런 어려운 책을 꼭 읽어와라라고 하셨어요. 근데 저는 또 다른 책을 집어넣었죠. 왜냐면 이 친구 방금 그 친구인데 갔다 왔으니까 좀 이렇게 기발하게 어필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했어요. 뭐였냐면 셜록 홈즈. 이거 들어가면 안 되죠, 솔직히. 들어가면 안 되는 그런 스타일의 책인데 이거를 재해석하면 돼요. 이거 추리소설이에요. 쉬운 책이에요. 재밌게 읽는 책. 근데 이걸 뭐냐면 심부름꾼이 베이커 특공 내를 내가 재해석한 결과 없어서는 안 되는 존재들입니다. 나는 그 포철고의 인재, 나아가 대한민국의 미래를 푸르게 할 파릇한 지가 색상이래요. 그 다음에 지금 나의 이름을 몰라도 베이커 특공 내처럼 재해석될 날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재해석될 날이 온다는데 뽑아야죠. 재해석될 날을 기다려야죠. 포철고에서. 이런 식으로 어필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친구를 제가 앞에 친구는 사전 면담을 보내지 않았고 뒤에 남학생은 보냈습니다. 근데 이거 아무 학교나 다 보내시면 안 돼요. 사전 면담을. 왜 그러냐면 이제 오라고 한번 상담받고 오라고 하는 학교만 가셔야 돼요. 그것도 입시 선생님이랑 상의를 하셔야 돼요. 이건 매번 가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갔다 온 친구는 질문을 역시 4개밖에 받지 않았어요. 그 다음에 가지 않은 친구는 10문제였어요. 제가 왜 가지 못하겠냐면 이 여학생은 주눅이 들 것 같은 거예요. 압박 질문이 들어왔을 때 무서운 키 크고 무섭고 등치 큰 선생님이 너 뭐 했니? 라고 질문하면은 주눅이 들 것 같아서 너는 그냥 자소서에 있는 내용과 네 생활기록부만 꼼꼼히 공부해서 면접장에 들어가서 쇼부를 보자. 거기서 결판을 내자. 그럼 이 남학생은 박학다식하게 군주론도 있고 상대성 이론도 있고 과학책을 많이 읽어두고 너 가서 너의 잘하는 점을 어필해라 라고 해서 보냈어요. 그래서 이런 결과가 나오는 거죠. 이번 포철고 제 설명회를 가본 결과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서울대에서 과목 2를 공부하라고 요청을 했다. 그러면 지금 여기서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해야 돼요? 수학 2, 과학 2. 이거를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그런 걸 좀 어필을 해줘야 돼요, 우리가. 그래서 제가 자소서를 쓸 때 그런 식으로 또 활용할 거죠. 이렇게 어머님들께서 이렇게 비가 오는데 저는 많이 안 오실 줄 알았어요. 오셔가지고 준비된 이런 열정에, 아이들까지 오는 이런 열정에 선생님들의 스킬이 더해진다면 그게 합격으로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의 스킬, 저만의 수업 방식은 뭐냐면 컨셉 컨설팅이에요. 지금 방금 전에도 예시를 들어서 학생의 컨셉, 이미지를 가지고 학교와 진로와 이 학생 기록부를 어떻게 연결시키는지, 역발상적으로 연결을 시키는지 그게 관건입니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그게 컨셉 컨설팅인 거죠. 학생부 분석, 그 다음에 학교 분석, 그 다음에 학생을 바라보는 통찰력, 그 다음에 활동을 굉장히 의미 있게 써내려갈 수 있는 역발상적 사고, 이 3가지가 컨셉 컨설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중2 때, 중2병 걸렸을 시절 때 제 꿈이 하나 있었어요. 근데 그 꿈은 지금 생각해보면 절대 이룰 수 없던 꿈이었더라고요. 그게 뭔지 좀 감이 오세요? 절대 저는 그 직업을 가질 수가 없어요. 지금 생각해보니까. 뭐였을까요? 잠시만요. 뭐라고요? 뭐 누구는 대통령이라고도 하고 막 그러는데 그게 아니라 정말 심각하게 모델을 꿈이었어요. 슈퍼모델. 슈퍼모델이 꿈이었어요. 제가. 근데 슈퍼모델이 안 된다는 것을 한 5일 만에 깨달았습니다. 저희 엄마가 저한테 딸아
너는 안 된다. 그건 안 된다. 너는 엄마가 보기에 말도 잘하고 글솜씨가 좀 있기 때문에 선생님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 그 다음에 어디서 들었는데 너는 책을 평생 끼고 살 거래. 어디서 들었죠? 근데 어디서 들었는지 평생 끼고 살 거래 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너는 많은 학생들을 너가 거느릴 거야 라고 저한테 막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학창시절 내내. 그래서 저는 정말 제가 대학을 선택할 때 국어교육학과를 그래서 들어갔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선생님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제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라 중요한 게 뭐냐면 엄마와 주변 사람들의 말, 그 다음에 꿈, 그 다음에 기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입시가 문 앞에 코앞에 있는 이 시점에서 선생님, CNC 선생님, 입시 선생님의 그 영향력은 굉장히 크다라는 말씀인 거죠. 말인 거죠. 그래서 그 학생의 자녀의 강점을 찾아내고 장점이 뭔지, 그 다음에 이걸 어떻게 역발상적으로 만들어 줄지 이런 것들을 자꾸 소통하면서 컨셉을 찾아가면서 만들다 보면 아이 자신 스스로가 자신감이 생겨요. 자신감이 생겨서 정말 자기가 생명공학자가 되고 외교관이 되고 그런 줄 알고 고등학교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열심히 공부해요. 다크서클 여기가 내려올 정도로. 그래서 중요하다. 그 선생님이 어떻게 그 컨설팅을 해주냐. 정말 좀 특별하지 않죠. 저에게 있어서 좀 사례들을 몇 가지 보여드리려고 할게요. 3년간 생활기록부를 보니까 회상하는 경우 많죠. 어머님들, 자녀들 회상하는 경우가 많을 거예요. 근데 전 생활기록부를 봤을 때 이 친구가 어떤 여학생인데 예의 바르고 굉장히 조용한 성격의 아이였어요. 근데 이 이미지가 예의 바르니까 3학년 2학기 때만 회상을 했더라고요. 근데 뭔가 이유가 있을 것이다. 통찰을 했죠. 그랬더니 아니나 다를까 이 친구의 첫 이미지는 별로 이렇게 조용한 학생이었던 거예요. 근데 두 번째 2학기가 돼서는 학생들이 그 아이의 솔선수범하는 모범적인 모습을 알아봐 주는 거죠. 그래서 보통 회장을 했다라고 했으면 협력심이 있습니다. 나눔을 합니다. 배려를 합니다. 리더십이 있습니다. 라는 이야기로 끄집어내요. 근데 그게 아니라 저는 어떻게 설명했냐. 3년간 나는 왜 2학기 학급회장이었을까. 솔선수범하는 첫인상보다는 이런 태도를 친구들 봐준 덕분이다 라고 풀어내고 있어요. 그래서 나의 이런 모범적인 학생으로 인식해주는 만큼 솔선수범과 신뢰로 미래를 바꾸는 글로벌 리더로 성장하고자 중국어과에 지원했다. 그래서 굉장히 자신의 인성을 역발상적으로 한 번 생각하는 게 두 번, 세 번 생각해서 쓰고 있는 거죠. 어머님들도 그렇고 자녀들도 그렇고 한 번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 다음에 그 좀 익숙한 것을 버리시고 두 번, 세 번 꼬아서 이렇게 뒤집어서 생각하세요. 근데 뭐 자녀들은 10번 생각할 거 선생님들은 두세 번에 생각하니까 아이디어는 줄 수 있는 거죠. 방금 이렇게 예시를 보신 것처럼. 또 한 번은 나열된 에피소드 나쁘다라고 생각하시죠. 에피소드들이 다양한 사례들이 나열된 거 좀 안 좋다라는 생각 드시잖아요. 근데 이것도 역발상으로 가셔야 돼요. 뭐냐면 이걸 다 했어요. 이걸 자기수도 1500자 안에 이게 다 들어갔어요. 이 사례가. 어떻게 들어갔느냐 방법이죠. 그것도 왜 이렇게 넣었냐면 이 학생이 이화외고 중국어과 외교관으로 들어갔는데 이화외고나 명덕외고, 이번에 명덕외고 설명회에서 이런 얘기를 듣지 않으셨나 싶어요. 다이아몬드형 인재를 뽑겠다. 그럼 다이아몬드가 뭐예요? 단연히 빛나는 학생이에요. 단연히 빛나는 학생은 교과 성적이 다 우수하다. 또는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우수한 학생은 이다 라는 의미예요. 즉 학업 성취도가 굉장히 높다. 서울대 갈 인재다 라는 결론이 납니다. 그래서 서울대 갈 인재는 잘하는 거죠. 잘하는 이미지를 보여줘야 돼요. 왜? 외고는 성적이 보이지 않으니까. 보이지 않으니까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친구는 이런 걸 썼는데 이걸 어떻게 그냥 쓰냐. 무조건 나열하면 절대 안 되십니다.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저는 이걸 묶었어요. 슈퍼 학생이라는 말로. 이 친구는 생활기록부 진로계획까지 철저히 관리해온다는 힐러리 논에 버금가는 슈퍼 학생이다. 이 말이 있기 때문에 밑에 굉장히 슈퍼적인 활동들이 많이 들어가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화, 명덕, 서울대 갈 인재의 모습을 어필하는 거죠. 그리고 작년에 제가 특히 그 외고 아이들을 이런 식으로 좀 성적 학업이 우수하다라고 하는 식으로 이미지를 좀 바꾼 이유가 있어요. 뭐였냐면 엄마들 작년 명도외고 설명회 가신 분들은 좀 아실 것 같은데 학생 생활기록부 전형, 학생부 전형이 넓어지면서 폭넓어지면서 명도외고에서 그거에 맞는 프로그램들을 우리가 잘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설명회를 했을 거예요. 근데 그게 뭐예요?
그거에 맞는, 그거에 학생부 종합전형이 늘어난 만큼 그거에 맞는 인재들을 우리가 뽑아서 학교 보낼 거예요 라는 소리예요. 작년에 저는 그걸 또 들었기 때문에 특히 성적이나 학업 우수성을 많이 강조해야겠구나 라는 걸 느꼈습니다. 그래서 좀 특별한 케이스가 또 하나가 있는데 전교 2등이었어요. 전교 2등 뭐 아니어도 좋아요. 근데 전교 2등이었는데 뭘 설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2등이라고 쓰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쓰면 안 돼요. 근데 썼어요. 어떻게 썼냐? 역시 책이 중요하니까 스프링복 이야기 딱 깔고 내 인생의 열매는 황홀한 맛이다. 뭐 황홀하대요. 뭐가 이렇게 좋은 일들이 많았나 봐요. 그 다음에 내가 이렇게 해올 수 있었던 이유는 2인자의 힘 때문이다. 2인자, 박명수 막 이런 이야기 때문에 저게 떠올랐어요. 그 다음에 1등을 하기 위해서 끝까지 해결하려는 집중력과 성취욕으로. 자, 여기서 질문할게요. 2등이나 1등이라는 말이 써있어요? 써있지? 안 씁니다. 근데 몇 등처럼 보이세요? 2등처럼 보이시죠? 이걸 노리는 거죠. 이걸 알아보시는 분들은 또 뽑으실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제가 만든 거예요. 알아보시게끔. 근데 이 친구도 당연히 붙었어요. 그래서 방금 전에 보여드린 이 학생과 이 학생은 작년에 그 원장 선생님께서 모의 면접을 보셨어요. 보고 와서는 애들이 되게 칭찬받았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소서에서. 저한테 처음부터 끝까지 배웠습니다라는 말을 하고 왔대요. 아주 자랑스러웠습니다. 근데 저한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원장님이 이렇게 쓰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이런 말씀 하시는 거예요. 이게 저 이렇게 써도 되는데요? 라고 말했어요. 근데 이게 무슨 의도일까 생각을 했는데 너무 수위가 높다라는 거죠. 수위가. 근데 그건 저 선생님들의 능력이라고 생각해요. 그걸 넘지 않는 선까지 최대한으로 끌어올려주는 게 선생님들의 능력이 아닐까 싶어요. 표현하는 능력에. 그래서 그런 이미지를 보여줘야죠, 아이들한테. 그래서 그런 자소서였어요. 근데 이렇게 역발상, 그 다음에 컨셉, 그 다음에 자기의 강점을 찾아가는 그런 수업, 자소서 준비와 면접 준비가 함께 7월달부터 진행이 되는 거죠. 이게 절대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자소서 준비하면서 컨셉을 생각하면서 당연히 면접에서 말할 거리가 생각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면접은 논리적 사고력 2가지, 간결한 핵심, 자신감 되게 중요합니다. 중요한데 제 수업에서 가장 큰 특징적인 방식은 헤드라인식 말하기예요. 헤드라인식 말하기. 자, 여기 아버님들도 많이 오셔서 어머님들도 질문할게요. 신문을 처음부터 끝까지 정독하시는 분 계십니까? 없어요. 절대 정독 못해요. 그러면 거기서 어떤 기사들을 찾아보세요? 헤드라인이 마음에 드는 것들, 그것만 찾아봅니다. 말하기도 마찬가지예요. 면접관 선생님들이 많은 아이들을 다 듣긴 들어요. 듣긴 듣는데 귀 쫑긋할, 귀에 쏙쏙 들어오는 말하기가 있다라는 거죠. 듣고 싶은 말하기. 근데 그게 헤드라인식 말하기예요. 제가 설명드리는 게. 근데 이게 2과식하고는 조금 성향이 달라요. 앞에 먼저 제시하는 거랑 헤드라인을 제시하는 거랑은 좀 다릅니다. 근데 이거는 제가 예시는 안 드리고 학생들과 수업 중에서 이런 것들 굉장히 많이 연습해 나가요. 근데 어려워해요. 근데 결국은 돼요. 그래서 자기소개 작성 포인트가 자기만의 스토리 만들기. 컨셉을 보고 강점을 찾고 역발상적으로 찾아내는 게 나만의 스토리겠죠. 그 다음에 나를 알기, 꼼꼼히 공부하라 했는데 그냥 공부하는 게 아니다. 좀 뭐가 가치로운지를 찾아내서 역발상적으로 생각해야 된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입학 담당 부장의 의도 파악과 적용을 해라. 그냥 하시는 게 아니라는 이제 사례를 보셨죠. 에피소드 중심으로 구체적으로 풀어내라. 맞습니다. 제 수업은 4개의 반이에요. 여러분들의 자녀, 그리고 이 전에 이 사례를 만들게 했던 그 어머님들의 자녀가 너무 글을 잘 써요. 아시죠? 다들 잘 쓰는 거. 너무 잘 쓰고 너무 말을 잘해가지고 제 머리가 아픕니다. 너무 아파서 제가 이 친구를 집중적으로 탐구하고 그다음에 통찰하고 반전을 주려면은 4개 클래스에 집중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4개의 소수 정예반으로 진행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재작년인가 한 어머님이 이제 입시가 끝나고 저한테 간담회 때 말씀하시더라고요. 선생님, 저희 딸이 선생님 천재 같대요. 근데 전 천재가 아니죠. 결코 아니죠. 뭐냐면은 그 학생을 관찰하고 통찰하고 깊이 이해하다 보니까 보이는 거예요. 그 학생 특징이 뭔지. 그리고 그 학생과 학교와
그 학생이 진로 탐구해온 그 과정을 어떻게 유기적으로 묶어야 될지가 보시다시피 제 눈에는 보여요. 그래서 그렇게 진행을 하고, 근데 선생님 저 모든 아이들 다 저렇게 잘 쓰나요? 결코 아니죠. 8월, 9월, 7월 말부터 자소서와 면접 연습이 같이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제가 제시해주는 항목에 따라서 자소서를 써요. 쓰는데 한 8페이지까지, 많이 쓰는 애들은 8페이지까지 써요. 쫙 길게, 글자 분량 상관없이 8페이지까지 쓰면은 제가 그 학생의 뭘 추가해라 뭘 빼라 이렇게 얘기를 해서 8페이지까지 쓰면은 10월달 11월달에 제가 그걸 2장으로 출연해요. 가장 좋은 컨셉에 맞는 내용들을 출연해서 그 이미지를 만드는 거예요. 가장 적합한 내용들로 이 2장으로 줄이고, 그 다음에 좀 더 추가할 내용을, 제가 요구하는 내용을 더 추가해서 11월달에 자소서 원서 내기 전에 제가 수정을 합니다. 제가 또 한 번 500, 1500자, 2000자를 맞춰요. 근데 저는 죄송하게도 자녀들을 못 믿겠어요. 정말 저는 너무 못 믿겠어서 제가 마무리를 지어요. 이게 저는 너무 힘들어요. 매년 늙어가요. 근데 그냥 합니다. 그렇게. 왜? 내 눈엔 보이니까.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CNC 모의 면접, CNC 모의 면접 2회 있으니까 이거 꼭 신청하시고요. 이렇게 4개월간 준비한 그 과정이 자녀들이 리더가 되는, 진짜 리더가 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CNC 선생님들과 제가 여러분의 자녀가 최고가 되기까지 도와드리도록 할 것입니다. 어머님들. 그래서 오늘 조금 희망을 얻으셨나요? 네, 가능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희망을 얻으신 만큼 도전하세요. 그러시면 여러분과 자녀들의 미래가 크게 변화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